안녕하세요. 다양한 투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짜투리 TV 짜영입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인데요. 자,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셔서 증시를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만큼 어제 폭등장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우리 또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에 실시간적으로 거의 분석을 이렇게 올려드리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래도 기분 좋은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이런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 마감 후에 아마존 실적과 또 애플 실적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마존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애플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부품 이슈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대 매출액을 갱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맥이 언택트 수혜 이후에 이렇게 엽기적인 속에서도 맥 프로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또 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아이패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이렇게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애플이 이제 다음 분기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확실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개 분기 연속 가이드스를 이렇게 애플 입장에서 지금 제시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부품 공급 이슈라든지 중국 봉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장 마감 후에 다음 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방향성에 대한 범위 언급도 이렇게 하지를 않았고요. 또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1월에서 3월보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 그리고 40에서 80억 달러 정도의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라든지 러시아에서의 판매 정지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매출 총 이익률의 42에서 43%의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보수적인 수익성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플이 다음 가이드스에 대한 전망치를 이렇게 내놓지 않으면서 수요 불확실성이 이제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주가가 이렇게 2%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다음 분기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 이렇게 애플에게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낳은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폰 13 시리즈의 양호한 판매량과 서비스 부분에 이런 견조한 성장이 이제 언급은 되었지만은 다양한 외부 변수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빅테크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애플이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를 하지 않는 점은 아마도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차트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설인데요. 어제 속설이 이제 무려 16.54%, 어제 새벽에 18%까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실시간적으로 26달러 선까지 이렇게 단기 고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어제 이제 26달러 정도를 터치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단기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호실적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반등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승장으로 가기에는 좀 추세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가장 우리가 상승적인 추세로 가기에는 이렇게 이제 11선에 완전히 좀 안착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어제 이제 아마존 실적이 좀 좋지 않고 또 애플의 가이드스를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하지 않는 점이 오늘 투자 심리에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좀 희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어제 새벽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매집 신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매집 신호가 잡히면서 상승적인 이제 부분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매집 신호가 오늘도 살아있다 그러면 실적에 관계없이 오늘 한 번 더 반등을 띄워줄 그런 여력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적이 만약에 영향을 좀 미친다면은 오늘도 하락폭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아마 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소망이라면은 어제의 그런 매집 신호에 따라서 오늘도 한번 뭐 금요일이니까 더 이끌어 주는 그런 모습이 한 번은 더 나오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영상에서 그 속스의 인버스, 속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단기 고점 이 캔들에 대한 부분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큰 이런 하락을 맞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을 이렇게 장악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직도 21선에 이렇게 걸쳐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한 번 더 사실은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속슬이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좀 불안적인 그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적인 부분이 이제 완전히 좀 이탈을 해서 꺾여지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좀 속슬도 더 좋은 그런 상승적인 모습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TQ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제 인제 10.57% 굉장히 좀 큰 폭의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뭐 부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메타가 생각지 못한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기술주들의 큰 반등을 이렇게 이끌어 주었던 부분입니다. 뭐 TQ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지금 11선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45달러 있죠. 44달러 이 구간까지는 그래도 TQ가 올라와 줘야만이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불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추도 지금 9달러 선 이상을 이렇게 좀 지지를 해 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만이 그나마 우리가 추세가 좀 살아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악재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보조 지표만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뭐 저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그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워낙 인제 변동성 시장이 뭐 들쑥날쑥한 그런 증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지표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승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일시적인 반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뭐 금요일 날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은 하락폭이 더 많은 날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제의 흐름을 오늘까지 사실은 심리적으로 가져갈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한 번만 더 일어나서 좀 추세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다음 주 그래도 좀 우리가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이 나와 줌으로 인해 가지고 좀 추세가 좀 잡혀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를 저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주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이렇게 반등장이 다시 한번 나와 주면서 좀 주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